안녕하세요. 시작좋은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임대차 계약 중에서 생각지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임대인, 임차인이 문제가 아니고 임차인이 거주하시다가 사망하셨을 경우 보증금이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임대인분들이 많이 난처하실 수도 있고, 또 임차인의 가족분들도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려드릴 거고, 크게 나누면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냐 아니냐, 그리고 같이 거주를 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예를 들면 독거로 사시는데 사실혼 관계,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동거 생활을 하는 남자 혹은 여자가 있다면 그분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지분을 나누면 되느냐, 그리고 이때도 자녀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그리고 성년일 때와 아닐 때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때를 한번 좀 파악을 해보고 제가 이제 분류별로, 항목별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경우의 수가 많아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배우자와 거주하다 사망했다 라는 경우를 먼저 볼 텐데요. 이 배우자와 거주하다 사망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로 자녀가 있을 때, 없을 때인데, 자녀가 이제 없다면 당연히 아주 간단한 경우입니다. 배우자한테 이 모든 상속 지분권이 넘어가서 배우자가 인계를 받아서 이 보증금을 처리하시고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녀가 있을 때의 경우에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와 자녀가 성년자일 경우가 있어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자녀가 아직 법적인 무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전 계약서에 상속권자와 피상속권자가 있죠. 상속을 받는 사람과 상속을 하는 사람, 명의자가 변경된다는 내용만 종전 계약서의 부기 형식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서명 날인도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성년일 경우인데요. 자녀가 성년일 경우에는 추후에 보증금을 가지고 재산이기 때문에 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도 보증금 반환 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녀의 동의를 득한 후에 자녀에게 이제 동의를 반드시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성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차인을 변경하시면 되는데, 동의 방법은 큰 요식행위가 필요한 건 아니고 종전의 계약서에 직접 자녀가 동의한다는 내용을 그냥 기재를 해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을 경우 없을 경우, 자녀가 성년일 경우 아닐 경우를 먼저 봤습니다. 자, 이때의 경우는 이제 동거 가족이 아무튼 살고 계셨던 거잖아요. 사실 혼인 관계가 아니라 법적인 배우자가 같이 거주를 하셨던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기존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신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고 동거 가족이 같이 세대원이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존속된다는 부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출로 인해서 대항력이 상실되고 전입신고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주임법상 그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면서 그 권한은 그대로 승계되고 존속된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가 성인일 경우에는 부모님의 그 종전 계약서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를 해주시고, 협의분할 상속 방식으로 명의 변경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임차인의 명의 변경을 남편분이 돌아가셨으면 부인분께서 명의 변경을 해놓으시는데, 자녀가 성년일 경우에는 그렇게 명의 변경을 해놓으셔야 추후에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경우는요, 이제 혼자 독거로 거주하다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첫 번째로 사망 이전에 다른 세대원이, 사망 이전에 상속 지분권자가 똑같은 세대 요건을 갖춘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대원이 전입신고가 같이 되어 있는 세대원이 있었다, 근데 혼자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세대주가 사망했어도 그 권한을 그대로 승계받아서 기존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우선 변제권과 그런 동일한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 경우가 문제죠. 사망하시기 전에 다른 세대원이 아예 없었고 세대원이 전입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서류상으로도 독거인 경우인데, 이럴 때는 당연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가 있는데, 세대원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 지분권자가 없었다면 새로운 상속 지분권자를 찾아야겠죠. 예를 들면 자식이 없었다면 그 이촌 이내의 혈족을 찾거나, 아니면 형제를 먼저 찾겠죠. 배우자가 없고 자식도 없다면 형제에게 갔을 것이고, 이 형제도 만약에 없다면 이촌 이내의 혈족을 또 찾게 될 텐데요. 자, 그럴 때 다른 순위 보전자가 만약에 그 앞에 있었다, 기존의 임차인이 사망하기 전에 제일 선순위였는데 그 중간에 근저당이 잡히거나 다른 후순위 권리자가 생겼었어요. 그럴 때는 이 전입신고를 새로 상속 지분권자가 새로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살았었던 이력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사망자에 대한 전입신고 내역은 상실되면서
그 후순위자가 선순위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생긴 지분권자가 세대원 요건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앞에 선순위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 선순위권자들의 권한보다 후순위로 오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은 이제 대항력을 그때 기준으로 새로 받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부분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물론 중간에 서류상으로 다른 선순위권자가 생기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새롭게 대항 요건과 대항력을 또 갖추시게 되고 우선 변제권을 갖추시게 되면 얘기가 조금 더 안전해지긴 하지만 그럴 때는 반드시 법률 자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동거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혼이라 하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을 드리면 법적으로 무촌인 부부 관계가 아니라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적으로 보면은 혼인관계처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사실혼 관계라고 하고요. 이럴 때의 경우의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경우의 수는 임차인이 이제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예요. 그럴 때는 자녀나 아니면 다른 법적인 1순위 혹은 2순위 상속권자가 없다면 이럴 때는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 임대차 보호법 제9조 1항에 의거해서 당연히 이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분이 그 권한을 승계합니다. 그 권한이라는 거는 뭐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거겠죠. 자, 만약에 상속권자, 그러니까 자녀나 이혼을 했을 경우 말입니다. 이혼하고 기존에 그 이혼한 사람의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가 이제 같이 사는 경우가 있었던가 사실혼 관계의 사람이 새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뭐 없다고는 못하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그럴 때 같이 거주하고 있었다면은 사실혼 관계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상속권자가 당연히 모든 지분과 권한을 승계합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성립이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라는 것도 이 부분에서 또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럴 때는 상속권자 아니면 자식이라는 상속권자가 있을 때 해당되는 얘기고, 앞서 설명드린 얘기처럼 배우자나 혹은 자녀, 전 배우자 혹은 자녀가 없이 그냥 사실혼 관계자만 거주하고 있었다면은 그분이 모든 권한을 승계받는 것은 맞습니다. 뭐 가끔 이렇게 뭐 독거로 사시는데 굉장히 부유하신 어르신분들이 계시면 그런 드라마에서 그런 영화나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분들이 이제 사망하시면 이 상속권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과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도 이제 드라마나 영화 소재로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상속권자가 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 당연히 상속권자가 모든 지분과 권한을 승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만약에 상속권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같이 거주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죠. 대부분 그럴 거예요. 같이 뭐 자식도 같이 살지 않을 거고, 사실혼 관계자가 살고 있으면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사실혼 관계의 사람과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속 지분권자가 같이 공동으로 이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게 2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좀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같이 살고 있는 경우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라고 보면 되고, 법적으로 결혼을 했냐 안 했냐를 따져보면 되는 거고, 자녀가 있냐 없냐인데 자녀가 성년이냐 아니면 미성년이냐로 분류해서 보시면 돼요. 자식이고 부모고 혹은 배우자다 라고 하시면 당연히 지분권이 발생을 하는 거고, 사실혼 관계 같은 경우는 요즘에 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지금처럼 동거를 하고 있으면, 그리고 상속 지분권자가 없으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모든 권한을 가져가시게 되는 거고, 아닐 경우에는 동거 여부 또 보셔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는 보증금, 임차인 사망 시 보증금에 관한 처리이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재산은 제가 논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도 뭐 큰 프레임에서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겠으나 다른 모든 재산과 싸잡아서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그런 부분들에는 따로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신선한 소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